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앞서 4차례에 걸쳐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래량, 가격 모두 줄거나 떨어지면서 지역별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고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고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부동산부의 문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월요일부터죠. 4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지방 부동산 시장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월요일에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창원시의 한 아파트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창원시 그 현장 같은 경우에 4천여 가구를 분양하는 대단지인데 이 가운데 초반에는 100여 가구 정도 계약을 했다가 이마저도 취소해 현재로서는 모든 가구가 미분양인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입주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어서 건설사가 이 분양을 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인근 창원에서 또 분양이 있었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856가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1순위에서 293건으로 미달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충북 청주의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72가구 가운데 8가구만이 청약을 접수해서 미달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진 곳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울산 동구와 북구, 포항시 북구, 경남 거제시와 같은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반년 넘게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경남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또 부울경이라고 불리던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같은 지역에도 올해도 최근 3년 평균보다 1.3배 정도 많은 7만여 가구의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예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으로 한 번 더 보내드렸었는데요. 연예인들이 땅과 집을 사면서 유명세를 탄 제주도 역시 최근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드 사태로 중국과 외지인들의 유입이 줄면서 토지 거래량이 줄고 있는 추세고요. 빈집과 주인 없는 상가들도 현재로선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선 이 별장과 같은 수요 대비 많은 공급이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미분양 별장을 불법 숙박업으로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침체된 지방 분위기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좀 다른 분위기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서울과 수도권은 좀 다른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좀 관심이 있다면 로또 분양, 로또 아파트나 아니면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는 꼭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단어로도 서울 부동산 시장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고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좀 수억 원이 낮은 분양가에 살 수 있는 이 로또 아파트가 강남을 비롯해서 강북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 양도세 중과세와 그리고 앞으로 또 예상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 여부도 있기 때문에 집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서울, 강남 이렇게 가치 있는 아파트 한 채만을 갖고 있자는 이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좀 대세를 이루면서 이 두 단어로서 서울 집값, 서울 부동산 시장을 좀 대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명문화 이슈가 있는 세종시 역시 청약 경쟁률이 50대 1은 거뜬히 넘고 있고요. 지난해 4% 넘게 집값이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변동률을 보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일대를 살펴보면 이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와 또 수서고속철도인 SRT, 지하철 연장과 같은 교통 호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과는 좀 분위기가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집값을 이끈 동탄과 고양, 수원 등 신도시들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나 싶더니 최근에 보면 동탄역 일대처럼 이제 비싼 서울 집값을 피해서 오는 수요들이 이 역사 주변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화성시 집값 전체가 지난달 기준으로 전달보다 0.57% 오르며 최근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곳은 침체, 어떤 곳은 로또, 이렇게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럼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 6차례 정도 대책, 부동산 관련 대책에 대해서 내놓았습니다. 이 투자가 아닌 시수요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지난해 8.2 대책이 대표적으로 있겠는데요.
청약이나 뭐 대출, 뭐 세제적인 부분 전방위적인 그 규제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시 단속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인데요. 국토교통부가 개포주공 8단지를 재건축하는 이 DH자이 개포에 당첨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강남구청도 위장전입과 같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파리 대책 이후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결과 2만 4천여 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서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이후 현재까지도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단속 결과만 보면 시장 질서를 좀 바로잡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강남과 같은 일부 투기꾼들만 잡은 것일 뿐이지 이 위축된 지방 분양시장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아직까지는 없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지방에 대해서 청약 위축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축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전매 제한이나 뭐 1순위 자격 기준을 좀 완화하는 그런 혜택이 좀 주어지긴 하는데요. 현재 대상 지역으로는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뭐 울산 동구나 북구, 포항시 북구, 경남 거제시 등이 있습니다. 모두 지역 경제가 무너진 곳인데 이 신규 분양 시장을 살린다고 해서 기존의 일반 아파트, 주택 시장까지 함께 살아날지는 의문이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손대기가 쉽지 않은 분야 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부동산이니까요. 이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전반적으로 지방은 이 지역 경제가 어려운 곳이 좀 많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반면에 수도권은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시장의 경우에는 주변에 뭐 산단 직장인들이라던가 뭐 이런 산업인구를 목표로 해서 일시에 지어진 신도시들이 지역 기반 산업들이 좀 악화되면서 수요자들이 거의 지금 실종된 상태여서 당분간 수요자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큰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집값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또 이동하는 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지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뭐 대중교통 환경의 확장이라던가 상업시설의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지방에 비해서는 단기간 좀